조선 역사 그 뒤편에는요, 왕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왕조의 운명을 쥐고 흔든 남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뛰어난 정치 설계자 한명회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왕보다 더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한명회의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권력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휘두르는지에 대한 완벽한 전략서나 다름없습니다. 이 질문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시간은 14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조선의 심장부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놀랍게도 국왕을 암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바로 왕의 코앞에서, 정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명회는 대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왕관의 무게를 힘겨워하던 한 왕을 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세조, 이 세조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거. 이 정통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통치는 늘 반란과 암살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6년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던 바로 그날 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암살자들이 어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세조를 지키는 호위 무사들 틈에 섞여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명회가 나섭니다. 그가 우연히 호위무사 명단을 봤는데 거기에 반대 세력의 이름이 떡하니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모든 걸 간파한 거죠. 그의 제안은 정말 단순해 보였습니다. 전하, 연회장이 좁고 더우니 칼을 찬 호위병들은 잠시 밖에 있게 하는 게 어떠신지요? 이 말 한마디에 칼을 품었던 암살자들은 완전히 무력화됐고 왕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순발력, 그쵸? 자,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한명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한 구원자를 넘어서 왕이 나라를 통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돼. 말 그대로 왕의 수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조가 한명회에게 했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경의 눈과 귀가 바로 나의 눈과 귀다. 와, 왕이 신하에게 이보다 더 큰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의 신분 상승 속도를 보세요. 이건 뭐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정말 미천한 궁궐 문지기에서 시작해서 왕국의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 자리까지 그냥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이었죠. 당시 천하가 한명회 손에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오른 한명회.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딸들을 왕실과 혼인시키는 거였죠. 그런데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둘이나요. 셋째 딸은 다음 왕이 될 세자에게, 그리고 넷째 딸은 혹시 모르니 예비 왕위 계승자인 왕손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이건 뭐죠? 누가 왕이 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자기는 무조건 왕의 장인으로 남는다는 완벽한 안전장치, 완벽한 보험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하죠. 시간이 흐르고 한명회가 사실상 왕으로 만들어준 자신의 사위 성종이 어엿한 성인이 되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린 성종을 대신해서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정치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성종이 20살이 되니까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명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아직 왕이 통치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어떻게 보면 왕을 무시하는 듯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한 거죠. 이걸 들은 성종의 반응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딱 이 한마디였죠.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명회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더 이상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아, 자신이 판을 잘못 읽었구나. 이걸 깨달은 한명회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오래 앓던 지병을 핑계로 스스로 물러나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를 한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킹메이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마지막 반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계를 떠난 한 명에는요,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정자를 하나 짓고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압구정이었어요. 갈매기와 벗하며 지낸다는 뜻인데 이제 나는 정치 같은 거 다 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살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정자, 압구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모두가 아! 하고 아실 만한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그 정자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죠. 하지만 그 이름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동네, 바로 서울 강남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시대를 쥐고 흔들었던 킹메이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오늘날 대한민국 부와 트렌드의 중심지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 정말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흥미롭지 않나요?